자, 오늘 내용은 툴박스를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툴 옆에 보면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그래서 페인트 브러쉬를 꾹 누르시면 블럽이라는 게 있네요. 또 블럽. 같은 브러쉬인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가져오시고요. 브러쉬 툴을 쓸 때에는 반드시 툴박스에 있는 브러쉬 툴과 윈도우에 보면 브러쉬 패널이 있습니다. 윈도우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인물에는 먼저 시간에 나눠드렸던 타입 툴 앞에 나오는 거 맨 뒤쪽에 보면 거기 브러쉬 패널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실제 GTQ에서는 브러쉬 툴에 대한 활용이 뭐 브러쉬를 만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적절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툴박스에 있는 이 브러쉬 툴부터 보면 브러쉬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하고 이 브러쉬는 테두리 칼라, 여기 테두리 칼라로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가 이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브러쉬 툴 첫 번째 선택, 테두리 칼라 확인, 그 다음에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의 종류를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여기 보면 브러쉬의 종류가 지금 한 가지, 베이직은 빼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보통 캘리그라픽이라고 그래요. 손글씨에 대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거죠. 얘 선택하고, 저희는 두 번째 거 크기를 한 15포인트 정도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 와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또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그냥 일단 뭐 부담 없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브러쉬는 타블렛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타블렛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캘리그라피는 손글씨다 보니까 이 모양 정도를 볼 때 지금 동그랄 때는 시작이나 끝이나 두께가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서 얘를 브러쉬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페인트 브러쉬 툴 옵션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페이들리티인데, 이게 보통 충실도라 그래요. 그 충실도는 뭐냐면 내가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처리하게 될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 어큘레이터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충실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왼쪽 끝에다가 선택해주고 여기 하이는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파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큰 획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쵸? 맞나요?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나요? 이런 식으로 변화 없죠? 그러면은 충실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이 단추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스무스라는 쪽으로 해주고 오케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어때요? 선 자체를 펼쳐버리죠. 그러니까 충실도가 낮은 건데 획 자체는 부드럽게 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쓸 때에는 대부분 내가 브러쉬를 이번에 쓰는 거는 좀 충실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할 거니까
내가 그냥 표현하는 대로 나와야겠다 그러면 맨 끝에다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한 칸 정도 여유를 두고 이쪽, 예, 또 부드럽게 하겠다 그러면 오른쪽 한 칸 정도 여유 두고 이렇게, 예, 요 사이에서 디폴트는 가운데예요. 예, 중간 정도를 하는 건데, 예, 저희는 이제 오른쪽에서 한 칸 정도를 비워놓고, 예, 여기다가 이제 선택하고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A를 해요. 컨트롤 A 하면 기준선이 스트로크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면이 아니에요. 예,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브러쉬는 일단 선으로, 선색으로 얘가 나타난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요. 자, 컨트롤 A, 예, 딜리트. 예, 딜리트를 합니다. 자, 브러쉬를 나는 좀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브러쉬 옵션, 캘리그라픽 브러쉬 옵션에 사이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올려주거나 또는 오케이 하시죠. 키보드에 중가로 열기 닫기가 있어요. 영문자 P자 옆에.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예, 브러쉬 획이, 예, 굵어져요. 그쵸? 이렇게 굵어집니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예, 브러쉬의 획이 이제 어때요? 가늘어지죠. 점점. 예,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걸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획을 두껍게 하고 기역자를 한번 써보실래요? 예, 기역 이렇게. 예, 그러면 어때요? 획이 부드럽게, 예, 다시 펼쳐지죠? 예.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얘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제 선택 툴에 와서 이것만 선택하고 위치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제 옮겨서, 예, 모양을 또 줄 수가 있고, 얘를 전체 선택하고 크기를 줄여서, 예, 이렇게 해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러스트는 우리 팝아트 형태로 해가지고, 예, 뭐죠? 매장 같은데, 예,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 눈에 잘 띄게. 예. 근데 이제 시작이나 끝이 회계 두께가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다시 47이라고 하는 캘리그라픽 이 종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라운드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드니스. 이 라운드니스를, 예, 천천히 숫자를 줄이면 타원처럼 얘가 납작해져요. 예, 납작해지죠. 예, 그래서 가로로 글 때는 이 브러쉬 두께가 이 정도의 높이로 가는데 얘가 세로로 할 때는 어때요? 예, 반대로 이만큼의 두께가 생기겠죠. 해볼까요? 오케이 한 다음에, 예, 어플라이는 하지 마시고, 예, 레이브 스트로크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쓰는 거에 적용될 수 있게 여기다 또 해보죠. 브러쉬 납작해졌죠? 예, 똑같이 김자를 쓰면 이제 어때요? 가로획과 세로획에 대한 두께가, 예, 달라집니다. 예, 글자가 조금, 예, 이제 둔한 상태에서 좀 세련돼 보이죠? 약간. 예, 획의 두께가 이제 바뀌니까, 그쵸? 예. 한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로획은 조금 얇게 쓰고요. 세로획은 약간 두껍게 씁니다. 왜 그러냐면 글자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예, 딱 봤을 때.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예, 뭐 여기다가 그냥 한자 같은 거, 한자 왜 붓으로 쓰잖아요, 그쵸? 한자 같은 거, 예, 이렇게 한자도, 예, 예, 한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한자, 예, 한자도, 예, 예. 그러니까 어깨에 너무 힘을 주면, 예, 잘 안 돼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천천히 쓰면 이제 손글씨처럼 이거 쓰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변화를 또 줄게요. 또 더블 클릭하시면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앵글을 돌리면 얘가 기울어집니다. 예,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쪽에 여기서도 직접 화살표를 누르고 돌리면 이렇게 획 자체를 각도를 줘서 쓸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는 이 점이에요. 점을 줄였다가 조금 더 바깥으로 빼서 두껍게 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픽스로 일단 바꾸시죠. 픽스로 바꾸고 고정값으로 바꿔 놓은 다음 다시 레이브 스트로크라는 거 해놓고 옆으로 옮긴 다음에 브러쉬에 와서 얘죠, 그쵸? 요거예요. 다시 선택하고 써보면 이제 브러쉬가 각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갈게요. 요 앞에 건 다 됐죠.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 이거는 이제 랜덤이라는 게 있죠. 랜덤은 그냥 뭐예요? 무질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픽스는 딱 하나의 스타일로 고정시켜 놨는데 랜덤은 이거를 그때그때 변화가 있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베리에이션이라고 있는데 앵글이 137도가 있고 나는 여기다가 137도는 말고 플러스로 반대로 이렇게 주면 각도가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겼어요. 이거부터 볼게요. 자, 다시 레이브 스트로크 하고 여기서 획을 한번 그려보세요. 첫 번째 획, 두 번째 획, 세 번째 획, 네 번째 획, 그쵸? 지금 이거 랜덤 70도로 갔어요. 더블 클릭해서 어플라이를 줄게요. 어플라이를 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획, 두 번째 획, 세 번째 어때요? 글 때마다 획의 변화가 생겨요. 랜덤하니까 딱 일정한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릴 때마다 선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죠. 이건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라운드 값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값도 거기다 더 주는 거예요. 처음엔 얇다가 나중에는 두껍게 해주면 이것까지 또 되니까 어플라이 주시고 또 그리시면 라운드 자체도 변화가 또 생기는 거예요. 라운드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의 획을 딱 그리고 그 다음 획을 그리면 이 두께나 각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어서 쓰면은 계속 그 값을 유지하고요. 한번 끝나고 다시 쓸 때 변화 생기는 거예요. 다시 쓸 때. 다시 쓸 때 변화 생깁니다. 그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도 여기서 47인데 이렇게 주면 작았다가 커지는 거죠. 작았다가 커지는 겁니다. 여기는 작게 하고 앞에 작게 하고 뒤에는 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면 또 변화 생겨요. 이렇게 변화 생겨요. 엄청나게 큰 변화 생깁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 생겨요. 이 브러쉬의 속성을 잘만 이용하면 쉽게 캘리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붓글씨에서 요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 예,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예, 쓸 수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나만의 브러쉬 스타일을 만들어서 예, 저장해 놓으면 돼요. 이름 써가지고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예, 뉴 브러쉬, 브러쉬 패널에 이 햄버거 메뉴 있죠. 일로 가보면 뉴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캘리그라픽이라는 겁니다. 예, 손글씨, 예, 붓글씨, 예,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 중에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Fill You Brush Stroke이라는 게 있네요. Fill You Brush Stroke. 예, 체크해 놓고요. Fill You Brush Stroke 체크해 놓고 OK 한 다음 얘를 바꿔보세요. 이렇게 예, 원래 얘 브러쉬는 뭐예요? 스트로크잖아요. 그쵸? 근데 면에다가 주고 예, 쓰면 예, 테두리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면에다 이렇게 색깔을 줘도 근데 얘를 풀고 이제 여기를 투명으로 하고 하면 바뀌죠. 예, 면에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지고 테두리만 갑니다. 예, 두 개의 차이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 와서 필이라고 하는 이 값을 브러쉬 스트로크에 적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필에 있는 이 값을 브러쉬 스트로크에 적용하겠다. 예, 필에 있는 값을 브러쉬 스트로크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를 투명으로 하고 이렇게 주면 얘는 풀면 예, 이렇게 했을 때 예, 필 값이 없어지고 그냥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면과 테두리를 같이 쓸 건지 아니면 테두리만 쓸 건지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요게 키프라는 거 볼게요. 이거를 체크해 놓고 오케이 한 다음에 쭉 하면 기준선이 예, 그대로 유지돼요. 선택이 된 거로. 예, 선택이 된 거로 유지가 되죠. 근데 얘를 더블 클릭하고 얘를 풀면 기준선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려면 선택 툴에 와서 클릭해줘야만 돼요. 이렇게 클릭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브러쉬를 사용할 때 예, 선택이 유지된 상태로 키프가 유지하다잖아요. 그렇죠? 예, 선택을 유지한 상태로 작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이게 선택이 유지가 된 상태로 이어져요. 예,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을 수가 있고요. 예. 선택을 하게 되면 뭔가 선의 변화를 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볼게요. Edit Selected Pa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포함하는 거거든요. 어떤 간격, 12픽셀 안쪽에서 12픽셀이라는 간격 안에서 예, 두 가지 선을 그리면 내가 이렇게 놓고 요 다음 선을 그릴 때 12픽셀 안쪽에서 이렇게 그리면 연결이 된다는 거고요. 12픽셀을 띄워서 주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예, 연결시킬 건지 연결을 안 시킬 건지 예, 이겁니다. 12픽셀 안에서 예, 그 12픽셀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예, 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에서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편집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쓰고 예, 얘는 숫자를 조금 더 올리셔도 돼요. 최대한 20까지 가네요. 20까지 올려서 예, 작업을 하시고 예, 그게 별로 탐탁치 않다 그러면 리셋을 누르시면 예, 초기 값으로 갑니다. 얘가 초기 값으로 예, 그래서 대충 20 주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한 다음에 예, 작업하시면 됩니다. 테두리로 갔죠. 얘가 블럽 갈게요.
요거는 똑같은 캘리인데 예, 그려보시면 선택 다시 해보실래요? 면으로 가요. 얘는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브러쉬 크기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키운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 자체를 면과 테두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서로가 붙어 있으면, 그걸로 아예 합쳐버려요. 합쳐버립니다, 얘가. 그러니까 얘는 면이고, 얘는, 페인트 브러쉬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선으로 할 때, 이 선도 면으로 바꿀 수 있어요. 선택하고, 오브젝트에서 패스로 가서,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면 면 돼요. 근데 그거 하느니 차라리 이걸 쓰겠죠. 그쵸? 면으로 표현할 건지, 선으로 표현할 건지는,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잠깐 한번 연습해 보세요.